안녕하세요. BMW X6 271 액식의 오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고차 구매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카푸어의 시작, 6GT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BMW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설명하긴 했었습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결혼 당시 SM5 임프레션 LPI 트랙스 1.6 가솔린으로 차량이 2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SME는 자주 아팠습니다. 수많은 다이와 애정을 줬지만 보내줘야 됨을 알고 SME가 두 번째 뻗었을 때부터 대략 2020년도였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다음 차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실수, 제네시스 BH, 국산차 중 가장 오래 탄 차 베라크루즈, B&M용차 i40 등등. 그러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은 차량으로 도배되기가 시작했고 여러 영상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입차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검색의 결과 역시 차는 BMW다. 카푸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가 이유를 개참한다였습니다. 수입 외제차는 당시 수리비 폭탄이란 말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었고 지금보다 감가 폭이 훨씬 심했던 것 같습니다. 가성비충인 저는 수입 외제차 중 구돈시를 적용하며 독3사를 비교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감가를 맞는 도중 벤츠는 상대적으로 감가를 덜 맞았고 아우디는 수리비가 타사에 비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BMW 가성비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BMW로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외제차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제가 당시 BMW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유명 차량 정비 유튜버 분들은 모두 BMW를 소유합니다. 벤츠가 좋다고 하지만 벤츠는 없는 분들도 꼭 BMW는 소유하고 있어서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문가가 선택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인생 목표를 갱신하고 그해 목표를 세부적으로 정하는데요. 2021년이 되면서 인생 목표에 새로 추가한 항목이 SM5 다음 차는 BMW였다 였습니다. 네, 6GT를 산 두 번째 이유 디젤입니다. 그 당시 디젤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각성비를 차량을 찾던 레알 흑수저인 저에게 연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 차도 가스차를 선택한 이유도 그와 같은데요. 가스차를 타다 보니 충전소 찾는 게 너무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저는 장거리 운전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디젤이었습니다. 트랙스도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연비가 좋지 못해서 항상 불만이었는데 가솔린 차를 사게 되면 기름값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국산차와 비교해서 뒷달이 심하지 않다고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타서 비교를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비교 영상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좀 있고 요즘 GDI 엔진은 디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뒷달이란 게 냉간시 시동 걸었을 때나 또는 정차했을 때만 심한 거고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전혀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장거리 운행이 많은 저에겐 그게 디젤이 개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오염. 저는 디젤을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환경오염이 주범이라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물려줄 지구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를 망치는 환경 주범이 되기가 너무 싫었는데 환경구제, 배기가스 오염 등 찾아보다 보니까 디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등급 정도의 디젤은 오래된 가솔린보다는 환경오염이 덜하고 DPF 장비가 그래도 매연 절감에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2035년부터 4대문 안에 못 들어온다는 차는 디젤차뿐만 아니라 모든 내연기관입니다. 그래서 3등급 디젤과 가솔린 차는 같은 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젤을 선택했고 승용차가 완벽히 전기차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디젤 승용차를 탈 예정입니다. 6GT를 사게 된 세 번째 이유, 아빠들의 현실 드림카 별표 10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BMW 디젤에 관해 열심히 찾아보고 분석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킹성비 최강 F바디 520D를 사고 싶었지만 아내를 사기에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2021년 초 당시 제 아들 레미가 18개월 정도였는데요.
제 인생 목표 중 하나가 둘째를 또 낳자라는 게 있었는데, 둘째를 낳으면 패밀리가 있어야 되고, 패밀리 가중 최고 봉해차를 알아보다 아빠들의 현실 드림카 OGT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OGT 장점의 첫 번째는 광활한 뒷자리, 그랜저 K7과 맞는 동급, 양옆에 카시트를 설치하고 가운데 콘솔 터널에 엄마가 타도 괜찮은, 아내가 처음으로 제가 영상을 보내줬을 때 인정하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넓은 트렁크, 적재 공간이 뭐 쌓는 거 고려하면 뭐 SUV보다는 좀 좁지만 캠핑만 안 다니면 물건을 쌓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부족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내한테는 캠핑할 때도 문제없다는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여성 어린이 애기들이 타기 딱 좋은 차량의 높이. 6GT는 일반 승용차보다 살짝 높습니다. 그러나 SUV처럼 엄청 높지도 않고, 이 애매한 포지션 자체가 여성이 애를 태우고 안고 타려고 할 때 허리를 너무 접어야 하지도 않고, 어린이가 SUV 탈 때 엄청 높아서 힘들어하거나 그럴 일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세단.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저의 아내를 열심히 꼬신 건데요. 저는 원래 SUV를 싫어합니다. 그 주행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승차감이 너무 싫은데, 6GT는 SUV의 장점인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차량 크기도 크고 승용차의 승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뒷자리에서 멀미도 나지 않게 하고 뒷바퀴 에어서스가 기가 막힌 승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OGT의 패밀리카 장점을 아내에게 열심히 어필하여 아내도 OGT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BMW 6GT를 사게 된 네 번째 이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6GT는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가격은 너무 높았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차였기 때문에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많은 거는 뭐 9천만 원 정도까지 매물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OGT도 가격이 물론 높긴 했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개꿀 매물을 사기 위해서 제가 미친 듯이 중고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GT 카페도 가입하고 관련 유튜브 다 읽어보고 정말 모두 유튜브는 정주행했었습니다. 기다린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던가요? 첫 번째로 승진. 2021년 7월 저는 승진을 하게 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생겼는데요. 사실 당시 경제적 차이는 없었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이 있다, 돈이 커진다라고 하니 아내의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SME의 세 번째 심장병. 저의 에마,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다이를 다 해봤던, 애정을 정말 많이 줬던 저희 SME가 결국 LPI 한계를 못 견디고 세 번째로 심장이 뻗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높은 열로 인해서 핸진헤드가 세 번째로 깨진 건데요. 어쩔 수 없이 폐차를 진행하고 새 차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 후배 말로 차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뻗어졌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반도체 이슈입니다. 당시 코로나19 창궐로 돈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차를 막 사기 시작했는데요. 거기다가 반도체 이슈까지 터지면서 신차 대기 기간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아내가 당시 원했던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신차 36개월 정도였나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거기다 차량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중고차 가격도 어이없게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출퇴근을 위해서 차가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사야 된다고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1년간 노래 불렀던 BMW에 대해서 아내가 허락을 했고, 뭐 살 건지 한번 보내봐라 고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 아내의 선택. 최강 조합 화이트 모카. 네, 저는 2천만 원대 OGT 매물을 아내에게 보여줬는데 아내는 이렇게 오래된 차를 비싼 가격에 주고 사는 게 정말 싫었나 봅니다. 사실 OGT 자체는 좋아했는데 그 좀 연식이 오래된 차를 그 가격을 주는 게 정말 싫어했고,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1,500만 원 정도의 3GT를 보여줬습니다. 중고 물건을 싫어하던 제 아내가 했던 말이 충격적인데, 너는 왜 그런 똥차를 사려고 하냐? 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 가성비에 맞춰서 1년을 넘게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서 선택한 차인데, 이 결과인데, 하지만 화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화를 참고 제 아내가 좋아하는
신차급 화이트 바디에 모카 시트 장착된 6GT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괜찮네. 차는 시트가 중요해. 봐봐, 시트가 이쁘잖아. 이때다 싶어서 저는 열쇠를 몰아서, 그런데 여보, 이 차는 너무 비싸잖아. 난 이런 차를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차를 사면 좀 복잡할 것 같긴 해. 하지만 반대로 사실 우리가 이 차를 못 살 이유는 없어. 우리는 둘이 보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준은 되긴 해. 결론은 아시죠? 다음날 당장 국민은행 가서 6,400만원 60개월 풀할부 땡기고, 지난 영상에서 안내드렸던 매매상에 전화해서 검수 및 탁송을 부탁해서 신차급 2년에 29,000km 탄 화이트 바디 모카 시트 6GT를 인수받았습니다. 저의 가성비 철학과 또한 그간 노력과는 다른 차를 사게 되었지만 어쨌든 더 좋은 차를 사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아내가 타고 다닙니다. 제 아내는 평생 탈 거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제가 패밀리카로 6GT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6GT를 3년간 6만 킬로 정도 타고 난 리뷰,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